예, 말씀드린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자체에 대한 주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소위 수혜주로 분류되는 기업들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나라 M&D 집중 분석합니다. 아라FA 이재준 대표, 정경빈 변리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재준 대표님, LG엔솔이 따상 갈 것인가? 네, 몇 주 못 받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어떻게 따상 갈까요? 또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난주에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따상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땐 그랬고, 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제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좀 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로 봤었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현재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관련주들이 그래서 1차적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네. 나타났었는데요. 관련주를 좀 보니까 알루코, 나라 M&D, CIS, 나인테크들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였습니다. 대부분 다 LG엔솔의 납품 이력을 갖고 있는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살펴보니까 주가가 1차적으로 한 10%에서 30% 쪽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일부 주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 관련 이슈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1차적으로 그 시점에 주가가 올랐었던 그 가격대보다는 아직은 그 윗단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아직은 반영이 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차익 매물에 대한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주가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일단 한번 터지고 나서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올렸던 그 세력 그 부분들에서 주가를 거래가 터지면서 아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만약에 이제 상장을 했었을 때 주가가 부진하게 된다면은 관련주들도 같이 좀 조정이 나타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현재 보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관련주를 분석하는데요. 나라 M&D를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정경민 변리사님, 나라 M&D는 어떤 회사예요? 네, 이제 나라 M&D는 1999년 2월에 LG전자 생산기술센터 금연공장을 스피노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네. 2001년 6월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요. 회사 분할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경남 창원, 경기도 평택, 충북 청주에 국내 공장을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 중국, 폴란드에 해외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창산업, 현대모비스 등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 업체 그리고 델파이, 덴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라 M&D 주식회사는 이제 배터리팩, ESS 부품 공급을 위해서 2016년 중국 나라모소 기술 남경 유연공사를 설립을 하였고요. 2018년도에는 나라 배터리 엔지니어링 폴란드 유한에서 설립하였고 2019년 11월에는 공장 가동 개시를 하는 등 제품 화용량을 이제 확보하였습니다. 제품 화용량을 확보했습니다. 금연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배터리팩, ESS 사출 부품 생산을 진행하였고 현재 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배터리팩 공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LG전자에서 이제 분사해서 나온 업체군요. 그다음에 이제 금형은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금형 업체인데 지금은 그러면 2차전지하고는 핵심적으로 2차전지 셀 만드는 회사하고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핵심 사업 기술은요? 아무래도 이제 나라 M&D 핵심 사업 자체가 이제 배터리팩 사출 부품 금형 네. 제조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나라 M&D는 현재 이제 강한 금연 기술력이 있고요. 부품 양산에서 생산력이 좀 높죠. 생산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품질 안정성이 있고 양산 능력을 최대화해서 금형 제작 사업과 함께 그런 자동차, 가전부품 양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금형 사업부에서는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생산을 위해서 이제 프레스 금형, 사출 금형 등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사업부에서는 배터리팩이랑 ESS 사출 부품, 그리고 이제 가전부품 사업부에서는 자동차용 시트레일이나 코어 플레이트, 냉장고용 롤러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준 대표님, 그러니까 LG전자에서 이제 분사해온 회사니까, 그러니까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하고도 관계가 있겠구나, 관계사로 분류되는데 지분 관계도 있습니까? 지금? 일단 제가 3분기 공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분기 보고서를. 근데 실질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나라 M&D에 대한 이 출자나 지분 투자한 이력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주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이 김영조 대표가 현재 외에 한 21명 정도가 합산 지분을 봤었을 때 약 15% 정도,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5% 이상 주주로는 현재 LG전자가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LG전자의 지분은 12.57%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김영조 대표의 과거 이 대표 이력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LG전자의 생산기술 센터장으로 이제 역임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임원분들이 다 LG전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등기 임원이나 미등기 임원이 전체적으로 10명 이상. 그래서 LG로 현재 거의 그룹 쪽으로의 캡티브 물량들이 있지 않나 현재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종속회사를 살펴봤습니다. 종속회사라고 하면 지분율이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종속회사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좀 살펴보니까 현재 6개 정도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100% 지분을 보유한 상태이고요. 나라 엠텍 같은 경우에는 나라 M&D가 66.1%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M&T의 33.9%의 지분이 누구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시장 정보로서 좀 확인이 어렵고요. 여기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이 투자를 했나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왔던 정보로 봤었을 때는 LG전자와의 지분 관계에서는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는 지분 취득 관련된 부분들 아직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LG그룹은 LG전자, 이노텍 해가지고요. 이제 마그나하고 LG전자는 합작사 설립했잖아요. 네네. 전기차 관련된 전장 부품 쪽인데 그런 쪽으로도 향후에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됩니까? 나라 M&D는? 네, 오히려 LG전자가 지금 그 LG 마그나와 연결을 해가지고 합작 법인을 만든 다음에 전기차 쪽 파워트레인 분야에서 현재 협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LG전자는 LG 디스플레이가 자동차나 전기차나 전장 제품 관련해서 관련주로 부각했을 때는 나라 M&D가 실질적으로 또 이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LG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LG전자가 나라 M&D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분야에서에 대한 매출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것이냐, 실제 실적이 뒷받침된 것이나 이재준 대표님, 나라 M&D 실적 체크해 주세요. 네, 실적 부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매출 비중을 매출에 대한 사업 부분을 봤었을 때는 금형 부분 쪽과 이 전기자동차 이 배터리 팩 그리고 ESS 사출 부품을 양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가전 부품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기 누적,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누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체 매출액이 한 1,115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 금형 부분이 615억,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476억, 그렇습니다. 현재 합계로서 봤었을 때는 금형 부분이 892억,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639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전체 제가 수정을 해드리는데 전체 1,778억 정도 작년 매출인 지난 2020년 매출이고요. 2023년 3분기 누적, 21년 3분기 누적까지 봤었을 때는 약 1,40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 금형 부분보다는 현재 전기자동차 쪽 부분 관련해서 실적이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쪽에서도 지금 전기자동차 이 배터리 팩 쪽 관련해서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83.8%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다시 한번 이 매출 비중 자체가 전기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에서 배터리 팩 관련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회사가 조금 색깔이 바뀔 것 같다는 금형 쪽에서 이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회사 관련주로 오히려 좀 포지셔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변리사님이 또 해주셔야 될 일이 있죠. 나라 M&D 특허 현황 체크하겠습니다. 네, 검색 결과 총 39건 검색이 되었고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는 8건입니다. 특허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개발 굉장히 소홀한 회사는 아니고 연구개발 비용이 매출액 대비해서 5에서 6% 정도였기 때문에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강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금형 사출 쪽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제법 쌓여 있고 연구개발 실적으로는 이제 금형 주조 소재
공정 계산에 대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총 33건 등록을 받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차로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이제 소멸시킨 그런 특허들이 좀 제법 있었고요. 그 1년에 한 건에서 3건 정도 꾸준히 특허 출원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성형 금융 회사답게 그 가공 분야 특허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성형 가공 분야 이제 다른 출원인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나라의 면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살펴보면은 이제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이제 그리고 있다가 최근 한 1, 2년간 급격히 줄어든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기술 그 특허 시장에서 포화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발전할 게 좀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성장성이 노화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주요 출원인은 이제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LS 엠투론 정도를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허까지 체크를 했고요. 주가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이재준 대표님, 수급 현황은 어떤지 하고 실적은 아까 봤고, 주가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주가가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1차적으로 17일까지 상승을 했다가 17일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고점이 한 16,400원, 고점이 16,400원이었는데 이후 한 20%에서 25% 가격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제가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로 이 얘기를 하면서 나라의 맨들은 실질적인 지분 투자보다는 과거 레퍼런스 보유 때문에 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랐다가 현재 한 20%, 25%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을 봤었을 때는 개인이 누적 순매수로 2주간의 누적 물량을 봤었을 때 개인이 약 3,000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이 오히려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만원 부분까지 주가가 일단 올랐던 이유를 봤었을 때는 LG엔솔 관련주로 인한 17,000원까지 상승을 했고 50% 정도 이상 상승 후 현재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 관련 주가 상승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15,000원 수급으로 봤었을 때 15,000원 선까지는 개인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이고 이후 주가 조정이 나타나는 과정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위에서 차익 매물, 개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걸 받아주는 물량이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손바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계속 횡보 국면을 보이다가 기관 횡보로 보이다가 1차 오르고 나서 이제 1차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난 거거든요. 바로 한 번에 다시 돌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일단 21선에서는 한번 지지 테스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가격대는 약 한 12,000원대 선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지지 테스트 이후에 2차 상승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다만 16,400원까지는 다시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요.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와 연동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죠? 네, LG엔솔이 기대보다 박한다고 하면 다시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엔솔이 밀리면 또 힘을 좀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관련해서 관련주인, 수혜주인 나라 M&D에 오늘 집중 분석했습니다. 아라FA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